7,427만원. 여러분, 이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통장 앱 켜보세요. 순간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와, 나만 빼고 다 부자였어. 내 돈 다 누가 떼어먹은 거야? 맞습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분명 뉴스에서는 평균이라는데 내 주변엔 이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도대체 국세청은 누구 월급을 보고 이런 통계를 낸 걸까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랑 그들이 사는 대한민국이 다른 걸까요? 자,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능한 게 아닙니다. 이 7,427만원이라는 숫자에는 아주 교묘한 통계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여기 호프집에 연봉 3천만원 받는 친구 9명이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의 평균 연봉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3천만원이죠. 그런데 갑자기 문을 열고 빌 게이츠가 들어와서 합석합니다. 자, 이제 이 10명의 평균 연봉을 다시 계산해볼까요? 갑자기 이 호프집 손님들의 평균 연봉은 수천억 원으로 뜁니다. 여기서 질문. 빌 게이츠가 들어왔다고 원래 있던 친구들 월급이 올랐나요? 아니죠. 그들은 여전히 3천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통계상으로는 평균 연봉 수천억의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평균의 배신입니다. 대한민국 연봉 통계도 똑같습니다. 수십 수백억을 버는 소수의 슈퍼리치들이 평균값을 미친듯이 끌어올려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보면 안 됩니다. 중위소득, 즉 대한민국 직장인 2천만 명을 일렬로 세웠을 때 딱 정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월급을 봐야 합니다. 그럼 진짜 대한민국의 중간은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약 3천만 원. 평균인 7,427만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여러분이 못 버는 게 아니라 통계가 착시를 일으킨 겁니다. 그렇다면 평균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직장인 100명 중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겨우 12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88명, 즉 우리 대다수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죠.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통계청 자료를 까보면 대기업 직원의 평균 소득은 중소기업 직원의 약 2배가 넘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대기업 사원 증목에 거는 순간 연봉이 더블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 계산해봅시다. 연봉 1억 받는 대기업 김대리 1명, 그리고 연봉 3천 받는 중소기업 이대리, 박대리 2명. 이 셋을 합쳐서 평균을 내면 얼마가 나올까요? 갑자기 5,300만원이 됩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이대리, 박대리는 어리둥절하죠. 나 3천 받는데 왜 평균이 5천이 넘어? 이게 바로 평균 연봉 7,427만원이라는 숫자의 착시 현상입니다. 결국 7천만원이라는 평균 연봉은 상위 12%의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낸 숫자일 뿐입니다. 88%의 대다수 직장인에게는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 이 평균값에 못 미친다고 자책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구조가 기울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기업이라고 다 똑같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대기업 중에서도 천상계 연봉을 자랑하며 평균을 하드캐리하는 귀족 업종들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직장인인데 누구는 성과급으로 차 한 대 값을 받고 누구는 명절 떡값 10만원을 받습니다. 이 잔인한 차이 바로 업종 때문입니다. 이른바 꿈의 1억 클럽. 금융, 보험, 정유, 그리고 IT 반도체 업계. 이곳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미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훌쩍 넘긴 지 오래입니다. 아까 봤던 그 평균 7,427만원? 이분들에게는 오잉? 내 연봉이 왜 깎였지? 수준인 거죠. 반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숙박, 음식업, 그리고 일반 서비스업 종사자분들. 이분들의 평균 연봉은 얼마일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3천만원대 초반, 심하면 2천만원대인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문제는 고액 연봉을 받는 업종은 소수인데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는 서비스업 종사자는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뉴스는 자극적이어야 하니까 반도체 성과급 잔치, 은행권, 최대 실적 같은 헤드라인만 대문짝만 하게 냅니다. 우리는 그걸 보며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는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연봉 1억 클럽 분들 마냥 행복할까요? 천만에요. 그분들도 술자리 가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야, 연봉은 분명 올랐는데 왜 저축은 더 안 되냐? 이상하지 않냐? 7천을 받든 1억을 받든 다 똑같이 느끼는 이유. 내 월급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투명한 도둑,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작년에 만원 한 장으로 먹던 점심 지금은 어림도 없죠. 월급은 거북이처럼 기어가는데 물가는 토끼. 아니 치타처럼 뛰어갑니다. 마트 가서 장바구니 반도 안 채웠는데 10만원 훌쩍 넘는 거 저만 그래요? 이게 핵심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 즉 명목임금은 조금 올랐을지 몰라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실제 돈의 가치인 실질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연봉 올려놨더니 물가가 다 뺏어가는 이 허탈한 상황.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내 나이와 연차에 따라서도 평균의 함정은 또 숨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나이, 내 연차에 맞게 받고 있는 걸까요? 7,427만원. 솔직히 20대, 30대 초반 분들, 이 숫자 보고 무슨 생각 드셨어요? 말도 안 돼. 내 주변엔 다 34천 받는데? 싶으셨죠? 그게 정상입니다. 대한민국 임금 시장은 여전히 나이가 깡패거든요. 통계청 데이터를 뜯어보면 임금 피크는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찍힙니다. 20대 평균 연봉과 50대 평균 연봉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하죠. 즉, 뉴스에 나온 저 화려한 평균 연봉은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여러분의 숫자가 아니라 회사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아남은 15년 차 이상 고인물 선배님들이 만들어낸 숫자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한국 기업들은 숨만 쉬어도 연차가 차면 월급이 오르는 호봉제 성격이 강하니까요. 그러니 사원 대리급인 내가 평균에 못 미친다고 좌절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나이 탓, 연차 탓인 거 알았으니 조금 안심이 되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 옆자리 이 대리는 나랑 월급도 비슷한데 왜 벌써 집을 샀을까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지금까지 떠든 연봉 7천이니 1억이니 이거 다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느끼는 박탈감의 정체 그건 연봉 몇백만원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1년에 2천만원. 저축할 때 누군가는 앉아서 자고 일어났더니 아파트 값이 2억이 올랐다는 뉴스. 이게 진짜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던 그 잘난 연봉 통계요? 거기엔 이런 자산소득은 단 1원도 포함 안 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진짜 부의 격차는 월급 봉투가 아니라 내 명의로 된 등기가 있냐, 없냐, 자본이 일하게 만드냐 아니냐에서 갈립니다. 국세청 통계는 이 거대한 빙산의 밑동은 보지도 않고 물 위에 뜬 얼음 조각만 재고 있었던 거죠. 바보같이.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아, 월급만 믿다간 벼락거지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 직장인 5명 중 1명이 엔잡러라는 거 아닙니까? 부업 뛰고 주식하고 코인하고 어떻게든 월급 외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인정합시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평균 연봉 숫자에 속아 박탈감 느낄 시간에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노동력 말고 나를 위해 돈을 벌어다 줄 다른 무언가가 있는가? 자, 뼈 때리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제 현실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난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내 진짜 몸값은 얼마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 자, 히든머니의 꿈은 잠시 접어두고 현실로 돌아옵시다. 당장 투자 뛸 여력도 투자할 시드머니도 없다면?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내 몸값 자체를 올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내 가격표가 얼마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그냥 느낌상 나 정도면 괜찮지 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지금 당장 채용 플랫폼 켜서 그리고 내 직무, 내 연차에 알맞은 연봉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결과가 나왔죠? 네, 뼈 아플 겁니다. 내 연차가 5년 차인데 실제 시장 가치는 3년 차 수준일 수도 있고 동종업계 하위 30%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게 냉정한 시장의 평가입니다. 이 숫자를 직시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시간 없습니다. 이제 분석 들어갑니다. 나보다 연봉 23천 더 받는 구간의 공고들을 열어보세요. 그들이 요구하는 스펙 중에 지금 나한테 없는 것이 뭔지 체크하세요. 영어입니까? 특정 툴 사용 능력입니까? 아니면 프로젝트 리딩 경험입니까? 시장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당신이 된다면 당신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값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수요와 공급의 결과니까요. 당신의 연봉은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당신의 희소성이 결정합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단 당신의 희소성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요. 자, 이제 이 지긋지긋한 숫자 7,427만 원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립시다.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건 소수의 슈퍼리치와 대기업이 만들어낸 통계라는 이름의 유령일 뿐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하고 싸우면서 박탈감 느낄 필요 더 이상 없잖아요? 진짜 불행은 평균에 못 미쳐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평균, 친구의 인스타. 그만 들여다보세요. 그건 그들의 하이라이트일 뿐 당신의 비하인드 신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비교해야 할 대상은 딱 한 명뿐입니다. 바로 어제의 나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 몸값을 1만 원이라도 올렸는가? 어제보다 오늘 주식 한 주라도 더 모았는가? 그거면 된 겁니다. 그게 진짜 성장이고요. 부자의 기준은 7천만 원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빚 없이 사는 삶일 수도 누군가에겐 50억 자산가일 수도 있죠. 남들이 정해놓은 평균이라는 트랙에서 내려와 이제 나만의 트랙을 달리세요. 통계는 참고만 하되 절대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경제적 자유를 위한 레이스는 남과의 비교를 멈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김대리의 머니멘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